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놀이는 과거부터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게임을 스스로 제어하고 게임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서도경 교수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메타버스학과 우탁 교수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그런 노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게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탁 교수님도 만나고 전석기 교수님도 만나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과목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같이 협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5명의 교수가 모여갖고 한 과목을 만들어갖고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몇천 명이 그걸 수강하게 돼갖고 그거를 우리가 책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갖고 지금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의 역사, 그 다음에 게임의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게임의 장르가 어떻게 발전됐고 또 어떠한 장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기술들이 이러한 게임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적용을 위해서 연구 중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미래의 게임, 저희는 책에서 이제 초실감 게임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촉감이 들어가는 시각, 청각, 촉감까지 가능한 게임인데요. 일단 바로 차세대의 게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게임까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게임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은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인간 DNA에 아예 게임을 하는 것이, 게임이라기보다는 놀이를 하는 것은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한 100년 전에 하이징하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놀이에 대해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놀이가 인간의 모든 문화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종교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거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두 원시적으로는 그 놀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놀이는 과거부터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게임으로 얘기를 했으면 뭐 콘솔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그래픽 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네트워크 기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전석기 교수님이 많이 주로 작성을 하신 챕터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하거나 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HMD라고 얘기하는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VR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게임들을 즐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줬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콘솔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각과 청각 정보입니다. 보고, 듣고. 근데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 이 시각과 청각에 빠져 있는 게 촉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가장 적용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촉감 부분입니다. 햅텍이라고 해서 해당 챕터가 이제 저희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촉감 기술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얻을 때 보고 듣고밖에 못하지만 이거를 만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콘솔 게임의 예를 들면 어떤 컨트롤러의 진동이 오는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진동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였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진동의 단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촉감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시동을 걸면 부릉 하고 자동차는 떨리잖아요. 그런 진동과 주행을 할 때의 진동과 주행을 아스팔트라는 어떤 잘 닦인 도로에서 하는 어떤 진동과 자갈밭을 들어갈 때의 진동이 다르죠. 이런 차이를 주는 형태로 발전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의 햅틱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촉감을 현실처럼 이제 가져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갑이라든지 조끼라든지 혹은 뭐 펜 형태의 이런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장갑을 말씀을 드리면 장갑도 가장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적이다,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갑이 이제 진동이 오는 장갑입니다. 그 장갑을 착용을 하고 가상현실을 들어가면요, 어떤 오브젝트를 만졌을 때 과거에는 컨트롤러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거나 아니면 핸드 트래킹을 이용을 해서 손으로 그냥 허공에 움직일 뿐이었어요. 어떤 촉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장갑을 사용을 하면 어떠한 가상의 오브젝트를 만졌을 때 손끝에 진동의 형태로 이제 촉감이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조금 고가의 장비입니다. 현재는 아직 고가의 장비지만 역감이라는 걸 활용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건 흔히 말하는 역감, 당겨주는 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잡으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이 멈추는 거를 허공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 손을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잡아줘서 더 이상 손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감 장치가 달린 장갑을 사용을 하면 가상의 오브젝트를 잡았지만 잡힌 것처럼 딱 이렇게 손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는 또 장갑이 있고요. 조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조끼를 착용을 하면 뭐 FPS 게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퍼스트 퍼슨 슈터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FPS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하다 보면 막 놀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시각과 청각 정보만 가지고도 놀란다라는 거, 즉 몰입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좀 구분을 짓자면 이제 이머전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어떤 시각 청각 정보만으로도 그런 몰입을 하게 되는데, 총을 맞았을 때 만약에 내가 입고 있는 조끼에 진동이 온다, 그럼 촉감이 전달이 되면 그 몰입과 현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끼 같은 형태의 또 디바이스들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컨텐츠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서요. 이 촉감 부분이 향후 10년 안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후에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디지털 코라든지 디지털 혀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적으로 가상의 냄새를 맡거나 가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연구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 이후에 이런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10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0년 후 정도에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냄새도 느낄 수 있고 맛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 100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거는 한 5만 년 정도 된다고 그리고 요즘처럼 책상 앞에서만 일을 하게 된 거는 뭐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전체적인 뇌 구조나 아니면 신체 구조가 그 옛날에 수렵과 채취하던 그때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비만도 많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싶을 때는 게임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두뇌에서도 지금 사무실에서 일만 하면은 두뇌의 극히 일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환경에 부딪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찾아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해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협동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실에 학생들이 한 뭐 2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관계만 교실에서는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MMORPG를 하면 수천 명이 같이 활동을 하는 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게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이제 게임에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 자체도 게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을 잘 하면은 앞으로 업무, 특히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성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게임의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기능성 게임, 영어로는 이제 시리어스 게임, 심각한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성 게임 같은 경우는 형태가 게임입니다. 즉 어떤 그런 콘텐츠를 보게 되면 게임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게임 안에 뭐 교육이면 교육, 훈련이면 훈련, 아젠다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뭐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숨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형태가 게임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건강관리에 활용되는 것들, 뭐 건강관리로 예를 들면 이 기능성 게임으로서 건강관리 쪽으로 가장 성공한 게임들이 예전에는 이제 위핏이라고 한 닌텐도가 만든 위핏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링피트 어드벤처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뭐 운동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뭐 센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연구하는 회사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링피트 어드벤처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동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알려져 있고 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형태가 게임의 형태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능성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게임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은 형태가 꼭 게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거기 안에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경쟁이라든지 뭐 보상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리더보드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양 그 성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고, 무기물까지 제대로 골고루 취해야 되겠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게임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고, 또 특히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게임이랑 관련되는데, 그 부서들마다 자기들이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부, 여기서는 게임을 많이 개발해서 좋은 게임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또 달래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게임 때문에 너무 몰두해갖고 중독되는 현상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 그런 의사들의 편이죠.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그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게임의 요소, 게임 메케닉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에 활용을 하는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이 되면 게임 과몰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게임에 대해 잘 이해한 사람들이 만약에 게임으로 커리어를 갖게 되면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저는 게임을 하나의 미디어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게임적인 특성으로 얼마든지 전환되고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들 중에 게임으로 커리어를 갖게 되면 좋은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에 대해 잘 이해를 하면 게임을 잘
통제,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잘 만들어진 게임이나 좋은 게임 아니더라도 흔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임들 같은 걸 하더라도 야, 여기 정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몇 시간 이상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 야, 이 포인트는 이러한 의도로 들어간 포인트네.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부모님들도 꼭 같이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린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 게임을 스스로 제어하고 게임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게임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도 벌써 그런 거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 게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조직적으로 돼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5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고 5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5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맞는 기둥을 세워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이제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기둥을 좀 세워놓는 것. 그래서 그 기둥 하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바라보면 훨씬 더 게임에 대해서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